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운영위원회에서 좀 제안을 하셔서 우리 이건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는 기회를 갖고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 분야에 이제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가, 짧은 기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오늘 기회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주제 발의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인구 감소, GDP 점유 감소, 외국인 노동자 급증,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중심의 어떤 정책, 이 라이즈 산업 등과 연계돼서 변화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건설 산업도 많이 변화하게 되고, 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첨단기술, 융합이라는 어떤 키워드 아래 건설 산업을 둘러싼 어떤 기술적 변화가 나타나고, 또 이에 따라서 대학도 건설 분야 입학 정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율전공이 확대된다든가, 첨단 분야 학과 육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건설 분야가 축소되고 있고, 또 그런 반면에 건축 전반이 아니라 전문 분야를 계약학과를 만든다든가 이런 전문직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요청이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설 산업의 교육을 받고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데 학회가 또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나라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건축 모학회 이외에 전공생별로 전문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융합 전공이 계속 생기면 관련된 또 학회도 늘어날 것 같고, 또 이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건축의 취업을 볼 적에 융합적인 거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건축 분야의 인력들을 채용하는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을 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시공학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우리가 한 6,500명이라고 했지만 진성회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번 변해야 하기 때문에 학회에서 진성회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있고요. 또 학회 후원과 협찬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회를 운영을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같이 극복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발제를 해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혁신, 특화, 공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하고 융합하는 그런 과정에 기존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좀 혁신하자. 교육과정이 혁신되고 그에 따라서 교육 방법과 교육 환경이 변화해야지 그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극복을 슬기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스마트 건축 시공 커리큘럼을 좀 확대하고 인공지능, IoT 교육 등이 아마 필수가 되어야 되고, 아마 직무 연계,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 연계, 아마 모듈형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다 학생들이 할 수 없으니까 아마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개편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화로서는 기존 4년의 건축공학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전문직 인력 양성, 또 실무형 인재 양성,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을 통한 학생들의 경험, 그 다음에 종합 전문 건설, 종합 건축회사, 전문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또 감리회사 등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는 인력 자원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공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을 지역 또는 전체로 공유해서 하는 그런 커리큘럼 교수의 공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첨단 분야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벽을 허물고 학생의 벽을 허물고 과의 벽을 허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축공학의 벽을 허문다는 뜻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융복합적인 건축 시공 인력을 양성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이런 환경 변화에 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주제 발표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소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한성 회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 시공 분야 그 자체가 저희는 이제 그 자체가 융합 분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시공 환경에서 압박이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건축 시공의 전문 인력들은 첫 번째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학적인 이제 그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운영자의 운영 역량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창의융합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 발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공공법은 그야말로 이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건설산업의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70, 100년이 안 되는 모든 산업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짧은 기간에 건축의 시공 기술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죠. 뭐 혁혁하게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그 기술의 진보,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이 기술적인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그 현장이 운영 체계인 거죠. 그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공학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우리가 이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은 어떻더라도 기술의 그 건축 시설의 안전성과 품질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분야에 이 안에서 사진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제 작업자들, 그다음 기술적인 요소들, 어떤 그 관리적인 체계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그 건설 산업의 고유의 영역이 있었죠.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초창기에는 그냥 수주하는 산업이었다. 그 산업 체계였다. 그 좁은 영역에서의 그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 생애 주기별로 이제 발주서부터 타당성 기획서부터 유지관리 해체 순환 자원의 이거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이거 다 다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유의 영역뿐만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도입이 되는 핵심 요소 기술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주객이 전부가 되나? 이게 이런 요소 기술들이 건설 쪽에 와서 그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약간 뭐 그런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자체가 아니고 건설 산업의 영역에서는 그런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운영 체계에 맞춰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생태계로 말하면 엔드유저 상위의 그 생태계 상위권자이고 이 생태계 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건설 산업의 그 영향, 그 방향에 따라서 작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건설 산업에서 잘 활용하고 그래야지 이 요소 기술도 더 발전하고 이게 더 건설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런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건설 신문에 뭐 몇 개 낸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BIM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BIM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냐, 우리가. 예. 그냥 인간이 기술의 종속이 돼서 그렇게 좀 하나의 쓰이다가, 전문가로 쓰이다가, 이제 그 기술이 또 이렇게 발전해서 다른 기술이 되면 인간이 이제 버려지게 되는, 소모품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BIM은 하나의 일단 요소의 기술이지만 그것을 우리 건축 시공 인력이라고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다 이렇게 성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건설 융복합 인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건설 시공 환경의 그 조건들이 이렇게 열악해지죠. 불확실성, 그 다음에 건설 산업의 어떤 이제 그 특수성, 그 수주 경쟁력이 이게 심화가지고 현장에 관리해야 되는 그 리스크 포인트가 더더 많아지고, 자 그런 것들을 단순한 어떤 뭐 기술 요인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BIM 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인재의 양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제 발표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라고 지금 이하 선생님께서 짧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과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 교육교실이라는 것을, 교육교실 역량 강화라는 것을 많이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학회에서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기술들이 이제 스마트 건설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학회에서 그런 토론에 장이 한번 되어보자라고 말씀드렸더니 회장님께서 그럼 네가 해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전체를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어떤 그림 계시지 않나요? 그림 보시죠, 이거요. 제가 이게 2025년도 스마트 건설 기술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라고 하고 챗GPT한테 얘기하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 스마트 건설이라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모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7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게 빔이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모듈러, AR, VR, 3D 프린팅, 그리고 지능형 건설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7대 건설 스마트 기술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050년이 됐을 때 이런 빔이라든가 사실상 VR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 뭐 자율주행 건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적인 것들이 디지털화돼서 적용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루틴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눌렀습니다. 지도가 안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상 이제 건설사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의 이제 첫걸음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특히 이제 AR 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갖고 이제 빔과 적용한 증강현실들이 많이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드론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안전 쪽에 어떤 스마트 기술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기술들을 보게 되면 인력이고 현장 교육식의 건설 산업들이 점점 디지털이 되어가고 그리고 자동화, 기계화 되어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건설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청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시공품질이 저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외우다 보니까 그런 의사소통이 어렵고 숙련된 그런 숙련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패러다임에 맞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화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건축 쪽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적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디지털 기술과 건설을 융합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건설사의 어떤 입장인데,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라는 부분을 생각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혁신 역량 강화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이제 도제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과 이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교육 방식을 학교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말로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상호 소통을 하려고 하면 온라인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이 같이 많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이런 건설 현장의 스마트화된 이 인터넷 응용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는 게 이제 큰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강의가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일반적인 교육의 어떤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리고 가야 되는 이런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스마트 기술을 온라인 강의화시키고 평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스마트 교육의 첫 걸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그 상업 교육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복합으로 하는 하이브리드형 이런 수업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금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건설 기술 기법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목을 보게 되면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재료학, 시공학, 적산학, 공정관, 설비 환경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AI를 입힐 수 있을지 디지털로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분야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 활용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엑셀, 파워포인트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전문 교양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빔이라든가 코딩 수업 이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마트화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스마트화 수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설계 차원에서는 2D에서 3D로 가고 있고 시공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현장 생산에서 모델화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쪽에서도 스마트 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혁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이런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P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 러닝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수업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우리 공학 쪽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 쪽에서는 잘 맞는데 우리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잘 적용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지식된다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학생 중심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PBL 수업의 기본 모델인데요. 온라인에서는 교수는 그냥 조력자가 되는 것이고 학생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조력을 해서 얘가 알고 싶은 곳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모델이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그 공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희 우리 학교 김정 교수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PBL이라든가 아니면 블렌드 러닝 등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특히 지방에 있다 보니까 산업대학원분들이 자주 수업을 못 참여하고 이래서 현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못 오시니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과 이런 병행으로 해서 실제 숙제도 두고 와서 이제 찾아가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또 대면에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서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대학원 쪽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네, 여기 계세요. 네. 다음 소개해 주시면. 건축 시공학 쪽에서도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온라인으로 올려줘서 너희들이 학습하고 와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날 그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방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수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각 팀별로 문제 요소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데 현장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가져와도 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도 되고 그래서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그걸 발제해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대표적인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같이 복합이 되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어떤 팀 형태로 이렇게 강의실을 배치하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예전 모습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형태로 조금 교실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이제 학교에서 그 교육혁신 역량 강화 방안으로 두 개를 잘 녹여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현재는 아직은 도제시 그런 교육이 아직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과도적인 입장에서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들이 요즘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좀 연계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온-오프라인으로서 사다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현장에서 특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15주차 중에서 일주를 불러가지고 그분께 강의를 부탁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분은 사실상 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현장에서 수업 시간 1시간만 같이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